꿀 가려주고 시험 한번 하세요. 시험? 예, 먹어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 먹어보세요. 내가 이 중림동에서 거의 얼마 안 남아있는 옛 골목이거든요. 옛 길이에요. 보존된 이유는 앞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니까 투자한 만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어야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아파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앞에 있는 골목이 유지가 되고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중심부에 이런 되게 레트로한 골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워하고 특별한 정치를 느끼는데 저희는 이 골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주민분들하고 조직도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골목의 정치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그러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골목 활력도 생기고 그런 변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임대를 안 낸다고 좋을 것 같지만 이 공간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대부분 주민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나선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동네에 기여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비즈니스를 장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버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하시죠. 그런 역량을 키워드리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건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초반에는 이런 거점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운영한다고 하면 지원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도시에서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저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젊은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형태가 바뀌는 거죠. 제 세대 혹은 저의 좀 앞 세대들만 해도 막 다 우르르 뭉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고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중장년의 일인 거는 또 다른 문제죠.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걸 일색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뭔가 좀 의미를 해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사회적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계시다 가셔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티웍스에서 이제 사업총괄 이사로 있는 박경희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적인 그런 좀 이득을 주로 한다기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좀 더 있다면 소셜벤처는 좀 5대5 거의 6대4 비율로 사회적 문제도 열심히 해결하고 영리적인 기업으로서의 좀 이득도 좀 취한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티웍스는 소셜벤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정부, 시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저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하는 게 이득일까? 이라는 메시지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관에도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제2조 목적 한번 가인 학생이 읽어볼까요? 본 회사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경영한다.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팀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많은 직무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어학 강사, 시각장애 마음보듬사, 소믈리에, 백엔드 개발자, 웹접근성 교육 전문가, 탄소교육 전문가 등등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이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직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좀 포착한 거는 기존의 좀 단순한 노동이나 노무에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이런 형태로 저희는 이분들이 좀 기존에 가지셨던 역량을 활용해서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하티웍스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not common, not just kind, not boring이라고 저희를 좀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장애인의 직업적 한계를 벗어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멋진 방식의 포용을 위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라. 네. 저희가 아까 그 기업 40개랑 거래하고 있고 170명의 장애인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의 목적은 사실 비용적인 이슈가 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을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거의 한 사람의 최저임금의 급여 이상을 내셔야 되는 비용적인 이슈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안 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기에는 이 장애인분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직무를 맡겨야 될지도 모르고 이 직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담당자분들이 차라리 내가 어설프게 관리할 바에는 그냥 벌금 내지 뭐 어차피 계속 회사가 내줬는데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도 좀 개선하고 싶고 저희도 항상 영업할 때 말하죠. 그 비용 내실 거면 차라리 저희랑 그냥 하시는 게 낫다. 장애인 고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좀 인사 담당자님들이 이런 관리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관리를 많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좀 많이 낮추셔도 된다라고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그런 미션에 되게 소신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아마 저희가 초반에 했던 그 마음과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외부에서 개입이 많아질수록 회사는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러면 장애인 분들한테 약간의 불편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기업의 대표님은 나는 장애인분들이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하기를 원해. 근데 여기 기업에서는 다른 요구들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타협이 안 되면 그냥 그것만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조금 타협할 수 있는 부분 타협하고 매출 낼 수 있는 부분 내고 그 보상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티데이도 하고 대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소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이고요.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 기업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장 초기 단계의 사회적 기업들이 건강한 사회적 기업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업들끼리 서로 협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이제 그런 입주 기업 지원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인증 사회적 기업들이 어느 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사회에 창출하고 있는지 그 측정도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는 그런 기능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업 단계나 아니면은 성장 단계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받아서 운영하는 일반 공익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그 기업적인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외부로부터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이런 거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버는 돈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또 다른 애초에 목적했었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투자를 하고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애초에 미션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 모델을 계속 굴려나가고 계시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인데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 라는 예시에 좀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외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성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생존 방식 같은 당연히 사회가 선진화되고 올라갈수록 취약계층이나 소외받는 분들의 삶의 질도 일정 정도 이상으로는 올려줘야 될 의무를 사회가 다 가집니다. 일자리 얻기 어려운 장애인분이 이제 집에 계시면은 그분들의 생활비를 다 국가가 줘야 되고요.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집에서 직업 없이 계실 때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여를 했다면 일을 하셔가지고 한 60만 원만 벌어간다 라고 쳐도 국가는 4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복지 수준도 하향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부가가치도 늘려갈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체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정부 지원을 더 하더라도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정부 지원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민간 사회의 영역일 텐데, 대기업의 CSR 활동 같은 것들, 기업의 ESG 실현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곳들이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선도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CSR 그 자원을 이쪽으로 많이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딱 들어맞는 기업은 일단 생각나는 데도 없고, 사회적 고립 청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기업들은 몇 군데는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자원이 투입되기 시작한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서점 자체가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업은 아니라서 잠깐 거기 있는 우려도 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운동형 청년이라면 이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따지면 이제 MBTI 성향에 가깝다면 서점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막 활발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성향이 맞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네요. 저도 뭐 사회적 기업 제가 해본 건 아니라서.